요 버전으로 올라가겠네요. 오늘 보강을 원래 1시 반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 원래 인공지능학과 신임교원 1차 서류 심사가 원래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 김지희 교수님 일정 때문에 오후로 옮기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1시 반에는 못하고, 그래서 미리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들 바쁘셔가지고 못 들어온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보시겠죠? 언젠가는? 뭐 시험 전이든 시험 후든.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말씀드렸듯이 중간고사 범위에는 안 들어가죠. 네, 중간고사 범위에 안 들어가고, 나중에 기말 때 포함이 될 거고요. 뭐 다들 시험 공부 잘 하고 계시겠죠? 잘 하고 계실 거라 믿고, 공부하다가 모르겠네요. 질문할 시간이 있을지. 뭐 어쨌든, 네, 다들 힘내십시오. 뭐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는데, 일단 하나로는 웹엑스에서 수업하는 좀 방식을 조금 바꿨어요. 뭐 여러분들은 조금 알겠죠? 왜냐하면 화면이 달라질 테니까. 제가 원래는 타블렛을 아이패드를 윈도우에다 연결을 해서 이제 윈도우 화면 공유하는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윈도우에 있는 필기 앱을 이제 아이패드 타블렛을 연결을 해가지고 필기를 했었는데 그게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필기 잘 되긴 하는데 좀 너무 펜이 굵게 나오고 그게 제일 얇게 하는 건데도 되게 굵게 나오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었었고 좀 막 끊기기도 많이 끊기고 좀 이상하게 나올 때도 있고 해서 항상 불만이었는데 이번에 보강하면서 여러분들 안 계시니까 지금은 좀 뭐 시행착오가 있어도 되니까 라이브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좀 다르게 한번 해보려고요. 어, 원래 맨 처음에는 맥북이랑 아이패드랑 연결해서 했었는데, 그때 너무 막 연결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거는 포기를 했고, 근데 다른 분 이제 쓰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자기 계정을 복수로 들어오는 것도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랑 마이크는 윈도우에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또 제가 하나 더 들어와 있는데, 저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패드에서 접속을 직접 했어요. 그래서 저 발표자에서 이제 화면 공유를 하면은 아이패드 화면을 직접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고 녹화도 잘 되는 거 방금 전에 확인해가지고 이제 잘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볼 것 같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원래 요 카메라를 여기 옆에다가 뒀었거든요. 제가 모니터를 이렇게 위아래로 가로로 위아래로 이렇게 놓고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정면에다 카메라를 놓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여기 옆에다가 두고 했었는데, 요 모니터를 이렇게 살짝 띄워가지고, 거기 사이에다가 지금 카메라를 넣어놔서 지금 정면에 보이죠? 뭐 별 차이 없긴 하지만 그냥 자꾸 여기 카메라 있는 거 거슬려가지고, 눈 마주치기도 이게 좋잖아요? 제가 딱 필기하다가 이렇게 위로 딱 보고 모니터도 여기 있고 하니까 여기로 바꿨습니다. 나중에 여기 뒤에다가 뭔가 스크린을 걸까 생각 중이에요. 여기 너무 조잡해 보여서 좀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고민 중입니다. 아, 여러분들 안 들어오니까 힘이 안 나네요. 그래도 컴퓨터 비전,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의 힘의 원천이었는데, 아, 오랜만에 혼자 하려니까 너무 외롭네요. 다른 수업 혼자 녹화 방송할 때는 이런 마음 안 들었는데, 아, 나의 동료들이 사라졌어. 한번 화면 공유를 그럼 해보겠습니다. 이거 화면 공유 신기해요. 아이패드에서 하는 거. 보이시죠? 좋은데.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 근데 이 앱은 근데 페이지 추가하는 게 좀 너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딱 똑같은 사이즈로 추가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왜 안 될까요? 아니면 그냥 PDF에서 백지를 하나 추가를 해와야 되나?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어쨌든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이제 클러스터링 앤 세그멘테이션 저번에 했던 거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이제 클러스터링 앤 세그멘테이션 1에서는
주로 머신러닝에서 다루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좀 많이 등장했죠. 어, 하이어레티컬 클러스터링이 하나 나왔었죠. 이거 그걸로 공유할까요? 잠시만요. 공유를 이걸로 해볼까요? 그럼 필기가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은데? 글씨가 다 잘 보이나? 이 정도면은 볼만한 것 같죠? 하이어레티컬 클러스터링을 해서 여기서는 이제, 아이고, 뭘 했었냐면은, 그, 애그로머러티브 클러스터링을 간단하게 하나 했었죠. 덴드로그램이 나왔었어요. 기억나세요? 이게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터러티브 메소드를 했었죠. 이걸로 K민즈랑 다른 하나 뭐였죠?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했었고, 요거에다가 이제 좀 처음 보는 걸로는 민시프트가, 이거 제 기준이긴 한데 저는 민시프트 이번에 처음 봤어요. 다른 거는 원래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하게. 그 나머지 하나로는 이제 이번 시간이죠. 클러스터링 앤 세그멘테이션 2에서 머신러닝도 아니네요. 생각해보면. 이제 그래프 베이스의 방법을 배울 건데, 그래서 뭐 미니멈 컷 요런 방법이 처음에 나오고, 좀 제일 어드밴스드한 걸로 노멀라이즈드 컷이 나올 거예요. 그 저희 피처 디텍션 할 때 시프트가 좀 끝판왕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 그래프 베이스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요 친구가 좀 끝판왕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안 쓰던 거 쓰려니까 이것도 힘드네. 노멀라이즈드 컷이 되게 유명하죠. 그쵸? 그래서 그거까지 가긴 하는데 시프트 때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가 좀 다 제대로 100% 흡수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심지어 이거는 구현도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구현 아예 엄두도 못 냈어요. 그거 좀, 이제 점점, 이제 뭐야, 요거를 보면서 얘기할까요? 우리 그래도 여기까지는 제가 항상 주장했던 손맛을 볼 수 있었어요. 약간 좀 기초였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로 가면 갈수록 아마 후반부는 제 생각에 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있는 알고리즘이나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이제 더 새로운 걸 만들어내겠죠. 그쵸? 뭐 예를 들면은 페이스 디텍션 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로우 레벨에서까지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죠. 뭐 여러 가지 피처나 이런 거를 뽑아가지고 뭐 디텍션을 할 거고 아직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페이스 디텍션도 그렇고 페이스 리코그니션 그러니까 페이스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굴이냐 아니냐만을 판별하겠지만 페이스 리코그니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누구 얼굴이냐까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우리가 커버할 수 없는 영역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다른, 특히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거 들어가면은 이제 뭐 네트워크까지 쓸 텐데, 이제 그때 가면은 조금 다른 세계가 펼쳐지겠죠? 아, 근데 요거 약간 딜레이가 있네요. 딜레이를 좀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될 텐데, 아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미드텀 이그잼 공지 올린 거 보셨죠? 우리 대면으로 보기로 했죠? 네,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넘어갈게요. 아우, 윈도우에서 페이지 다운을 하고 있네. 넘어가면은 이제 그래프 컷.
일단 그래프 컷이라고 하면은 그래프 베이스드의 클러스터링 내지는 세그멘테이션을 다루게 될 거고, 여기에는 지금 노멀라이즈드 컷도 그래프 컷의 일종인데 여기 이 섹션에서 안 다루고 요 다음 섹션으로 따로 뺐고요. 일단 여기 섹션에서는 이게 섹션 2가 됩니다. 섹션 1. 섹션 1에서는 이제 이미지의 그 어피니티 내지는 시밀러리티를 그래프로 변환을 해서 그러니까 이미지가 원래 2x2였는데 그거를 이제 픽셀을 엣지로 하고 이제 각각의 픽셀 사이에 어떤 시밀러리티를 가지고 그래프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그거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미니멈 컷이라는 게 나와요. 미니멈 컷, 민컷. 그리고 미니멈 컷을 보고 이제 약간 한계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노멀라이즈드 컷이라는 걸로 바꾸는 과정까지 하면은 오늘 수업이 끝날 것 같아요. 오늘 한 2시간 걸리려나?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이고 색깔 안 예뻐. 색깔이 안 예뻐서 뭔가 섭섭해요. 이제 그래프 파티셔닝 내지는 세그멘테이션, 세그멘테이션 앞에 나와 있구나. 를 하는데 이제 그래프를 쓰겠다는 거죠. 세그멘테이션을 하는데 그래프에 파티셔닝을 쓸 거다. 그래서 이미지를 이제 그래프로 다뤄요. 여러분들 그래프 띠오리 이런 거 들었어요? 저 그래프 관련해서 수업 제대로 들어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막 그래프랑 관련된 개념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뭐 결국 그래프는 뭐라고 하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려나? 이제 V는 벌티스라고 하나요? 내지는 뭐 노드, 그리고 E는 엣지가 되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점 내지는 벌티스나 노드라고 부르겠죠. 그리고 그 벌티스들을 잇는 엣지들로 이루어진 걸 그래프라고 하죠. G라고 쓰잖아요. 좀 되게 멋있는 G로 쓰잖아요. 그냥 이렇게 G 안 쓰고. 어쨌든 그래서 그래프는 결국 벌티스랑 엣지로 이루어진 거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림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이거 모든 노드들이 다 이어져 있는 그래프 같은 거 같은데, 그거를 우리가 이미지를 그러면 어떻게 그래프로 나타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I 위치랑 여기 J 위치가 있으면은 여기 두 점 사이를 잇는데 그 웨이트, 요 엣지는, 요 두 픽셀 사이의 엣지는 이제 디스턴스라고 하면 좋을까요? 디스턴스의 역수가 되겠죠. 어피니티가 됩니다. 내지는 시밀러리티로 나옵니다. 여기 뒤에서 나올 텐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이미지를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래프의 노드들은 이제 모든 픽셀에 다 대응이 되죠. 그래서 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의 사이즈가 좀 있죠. 있는 편. 왜냐하면은 간단하게 32 바이 32 픽셀만 해도 이거 얼마 되죠? 1024 되나요? 1024개의 노드가 나오잖아요. 맞나요? 2의 5승, 2의 10승. 네, 그러니까. 근데 32 바이 32 픽셀 되게 작은 이미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래프 규모가, 뭐 다른 그래프가 저는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프가 좀 있는 편이고, 특히 이제 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거를 그러면은 1024 바이 1024로 나눠서 요 웨이트 같은 경우에 되게 좀 크게 나오죠. 어피니티 매트릭스가.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요새 좀
이미지를 그래프를 기반으로 하는 게 좀 효율 측면에서 좋지 않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래프 기반의 이제 알고리즘들이 성능이 좋은 게 많았는데, 그 좀 효율이 떨어져서 이제 효율을 되게 높이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래프 기반을 안 쓰거나 하는 연구들이 좀 많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봤습니다.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고요. 그래서 엣지는 이제 모든 픽셀 사이에서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만약에 1024개의 노드가 생기면은 각각의 컨비네이션, 그러니까 every pair of pixel, 1024개의 1024 컨비네이션 2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모든 엣지를 다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한 것만 만들 수도 있죠. 필요한 것만이라고 할까요? 그쵸? 막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끼리 굳이 그거를 다 엣지로 묶을 필요 없겠죠. 그쵸? 그럴 거고, 그리고 사실 세그멘테이션이 하는 일도 결국 그러면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럼 그래프가 원래는 다 막 연결이 돼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뭉탱이로 나눌 거잖아요. 그러면은 비슷한 픽셀들끼리 이제 하나의 그룹으로 묶일 거니까 그게 이제 좀 더 효율을 증가시키는 어떤 의미가 생기겠죠. 네, 그렇고, 그래서 각각의 엣지는 웨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뭐 단순히 연결이 되었냐 안 되어 있냐 뿐만 아니라 그 둘 사이에 웨이트가 있어서 보통 웨이트를 어피니티 내지는 시밀러리티로 줍니다. 네. 그래서 막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은 원래는 막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그럼 연결이 되어 있던 원래의 그래프가 있겠죠. 이게 이제 웨이트를 잘 보고 필요한 부분을 끊어내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개의 클러스터 나눈 모습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아마 예상하기로는 뭐 여기나 뭐 이런 데 연결되어 있던 엣지들이 웨이트가 좀 작았겠죠? 또 뭐 여기나 뭐 여기나 이런 것도 작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잘라버려서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 예상해 보는 게 그러면은 웨이트를 계산을 해가지고 뭐 얘네들이 큰 값들 결국 시밀러리티가 높은 엣지들 를 기준으로 묶고 내지는 살려두고 작은 값들, 그러니까 유사하지 않은 것들이죠. 유사하지 않은 엣지들 내지는 픽셀들을 잘라내겠죠. 그러면은 그런 크기들을 아마 비교를 해서 어디를 어떻게 자를 건지를 이제 막 다루겠죠. 그런 거를 우리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브레이크 링크, 로우 어피니티를 가진 부분을 잘라내죠. 그쵸.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시밀러 픽셀들은 세임 세그먼트에 들어가도록 하고 이제 어피니티가 낮은 픽셀들은 이제 서로 다른 세그멘트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뭐 이런 거죠. 아 이거 딜레이가 계속 좀 저는 거슬리는데 일단 오늘은 그냥 이렇게 연속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뭐야 끊김이 없대 딜레이가 있는 버전으로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판단을 받던가 아니면 제가 한번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원래로 돌아가야겠어요. 또 키보드 눌렀다. 그래서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만들어요. 우리 여기가 출발점이 될 거예요.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만듭니다. 아마 I나 J는 뭐라고 할까요? 요렇게 써도 되나? 되게 이상한 표현이네. 뭐 예를 들면 1, 2부터 전체 엣지의 숫자. 엣지래. 벌티스의 개수. 크기가 되죠. 뭐 그거까지 있어서 그냥 IJ를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벌티스에 대한 그럼 얘네들은 벌티스에 대한 어떤 인덱스가 되겠죠? 그쵸. 아이고, 뭐야. 벌티스에 대한 인덱스가 돼서 그러면은 XI랑 요것도 문제가 있네요. 아이패드가 멈췄어요. 아이패드가 멈췄어요.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니, 얘들아. 됐다. 그러면은 XI 또 XI나 XJ는 그러면은 I, J 번째 셀의 위치에서 이제 컬러 값이었겠죠? 인텐지티 값이었겠죠? 그쵸? 그 값 자체를 나타내겠죠? 컬러 값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일반적으로 표현하면은 피처 값이 되겠죠? 여기 그러면은 여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결국 XI나 XJ는 피처가 될 수도 있고 로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저번에 다뤘었죠? 피처랑 로케이션을 동시에 고려하는 어떤 값들이 되겠죠? 그러면은 디스턴스 요거는 결국 요 두 개 사이에 어떤 거리에 대한 매저가 될 거고 보통 뭐 어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거리에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을 하면은 이제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피니티는 작아지겠죠? 그쵸? 요거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디스턴스고 제가 원래는 그 강의 자료를 초안을 올린 거는 그 뭐야 저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었는데, 그 사진의 원래 출처들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보니까 대부분의 그 그림들이 그 원래 논문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원본 그림으로 다시 바꿔서 조금 그림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그마 제곱은 여기로 갈수록, 잠시만 생각해보자. 시그마 제곱. 이제 여기가 크겠죠? 작겠죠? 그러니까 시그마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뭐라 해야 돼? 가까운 거리만 보겠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디스턴스가 우리가 관심 있는 디스턴스, 영향력을 갖는 디스턴스를 시그마를 통해서 조절을 하겠다는 말이죠. 요거 비슷한 개념이 저번에 클러스터링 첫 번째 수업할 때도 나왔었죠. 뭐 이 수업인가? 다른 수업인가? 하여튼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범위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이제 시각화를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쵸? 여기 지금 x랑 y가 같죠? 보통 스퀘어로 나오겠죠? 그쵸? 두 개에 대해서 디스턴스를 구해서 어피니티를 구하는데 i랑 j에서 구해놓고 j랑 i에서 안 구할 리가 없죠. 보통 시메트릭하게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 보면은 이제 우리 요걸 보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가 하얀 부분, 검은 부분이 있는데 낮은 값이죠. 낮은 어피니티죠. 여긴 높은 어피니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게 요거가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여야 될 것이고 이거 너무 얇다. 요거가 이제 또 다른 클러스터로 묶일 것이겠죠. 그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이 또. 네. 그래서 보통 이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가지고 우리는 다룰 거예요, 보통.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보고 우리가 뭐 각각의 그 값들을 가지고 뭐 어떻게 옵티멀리티 그 펑션을 만들 거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를 뭐 아이겐 벡터를 가지고 할 거고 여기를 뭐 스펙트럴 클러스터링 뭐 요런 말을 쓰기도 하고 뭐 스펙트럴 그래프 뭐 요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를 하는데 우리 좀 그 아이겐 벡터를 가지고 요것들을 풀어내는 일들이 많아서 이제 그거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그럼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결국 보시면은 여기 이 요것들이 뭐냐면은 픽셀의 위치가 되죠. 원래는 2차원인데 그거를 1차원으로 그냥 바꾼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냥 뭐 로우 바이 로우로 해서 쭉 이렇게 순서대로 1번부터 원래 1,1부터 뭐 10,10이었으면은 이거를 1번부터 100번까지로 붙인 거겠죠. 그런 식으로 했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어 그러면 우리는 인덱스를 찾을 거예요. 여기 저 아까 그려놓은 어피니티 매트릭스 스퀘어 매트릭스에서 이제 그 값들을 보고 뭐 첫 번째 클러스터에 속하는 위치는 뭐 아까 10 바이 12 1부터 100까지로 바뀐다고 했는데 그럼 1부터 100까지 있는데 그 중에 뭐 1번 클러스터에 속하는 게 뭐냐 그게 뭐 1, 2, 5, 10 뭐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아니면은 그거를 또 뭐 이제 다른 어떤 바이너리 벡터를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뭐 1이랑 0을 넣던가 아니면 1이랑 마이너스 1을 어사인을 해서 뭐 그것도 100개의 값이 들어있는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각각의 픽셀 위치에 해당하는 게 어느 클러스터에 속하는지를 알려주는 어떤 또 다른 뭐 벡터 같은 거를 하나 가지고 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x는 아까 여기 위에서 말한 이 x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x는 이제 이미지의 피처였죠. 이제 뭐 i번째나 j번째 위치에서 이미지의 피처 값이었는데 이제부터 나오는 x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i가 아마 전체 그 버티스의 수만큼에 대해서 아마 가지고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100개의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어서
뭐 플러스 1이면은 이제 첫 번째 클러스터다. 마이너스 1이면 두 번째 클러스터다. 일단 바이너리에 대해서 봅니다. 바이너리 클러스터링이라고 생각을 하죠. 두 개로만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요 C 플러스 1 아니면은 C 마이너스 1로 쓴 거죠. 그러니까 i가 만약에 어떤 첫 번째 클러스터의 셋에 속하면은 그때 xi는 뭘로 했을까요? 플러스 1로 놨을까? 아니면은 i가 C 마이너스 1에 속하면 xi는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노테이션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만들 거예요.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일단 직관적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럼 within the same cluster 같은 클러스터 안에 있는 애들끼리는 그 어피니티의 합이 커야겠죠. 그쵸? 자기 거 안에서는 이제 비슷한 애들로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반대로 여기 안에서도 또 비슷한 애들로 구성이 돼야 되고 여기 두 개 사이는 이제 어피니티가 낮아야 되죠. 그쵸? 서로 달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죠? Between the different cluster에 대해서는 low 해야 되죠. 어피니티가. 그쵸? 그거를 이제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가 되겠죠? within cluster. 그러니까 같은 클러스터에 있는 것끼리의 어피니티의 합.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 클러스터에 대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클러스터에 대한 거죠. 여기 그거의 합이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합친 거니까 within 클러스터가 될 거고 이제 여기 빼죠. 빼기를 하고 i랑 j가 서로 다른 클러스터죠. 그러니까 between 클러스터죠. 거기에서의 어피니티의 합을 뺀 거. 그러니까 이거는 작은 게 좋은 거죠. 반면에 여기는 큰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게 좋으니까 마이너스 작은 게 좋으면 큰 게 좋음이 되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왜 또 오늘따라 풀어서 쓰시나?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를 맥시마이즈 하면 되도록 우리가 그거를 만든 거죠. 근데 그거는 결국 보면은 이제 요런 아까 말했던 요 xi라는 어떤 거를 가지고 오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죠. 그쵸? 자동으로 이게 플러스 1, 그러니까 같은 클러스터에서는 플러스 1,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서로 다른 거에서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나올 거니까 같은 애들에서는 양수로 나오고 다른 애들에서는 음수로 나오니까 자동으로 그냥 다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더 간단한 폼으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그거를 더 간단하게 하면은 이제 아예 벡터와 매트릭스로 바꿔버릴 수 있죠. 그쵸?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옵티미제이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요거까지는 했어요. 요거 앞에서 본 거. 근데 여기에다가 컨스트레인트를 하나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컨스트레인트가 없으면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x 트랜스포즈 wx를 하면 되는데 그거를 맥시마이즈 하면 되니까 이때는 컨스트레인트가 없으면은 그냥 모든 xi가 1로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그 어피니티가 항상 양수로만 정의되어 있으니까
다 더했을 때가 맥시마이즈가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그게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선택할 수 있는 컨스트레인트가 전혀 없으니까 우리 여기에다가 컨스트레인트를 하나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 오브 x의 사이즈를 그거 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거 x 트랜스포즈 x 하면은 이거 xi잖아요. 이거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항상 1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가 아니라 그게 빠졌네. 여기에 그게 빠졌네요. 여기 왜 그게 빠졌지? 그래,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은 xi를 0 또는 1로 바꿔요. 그러니까 요거 뒤에 가면은 다시 나오는데, 네, 이거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0 또는 1로 바꿉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1이 되지? 이게 왜 1일까요? 잠시만요. 이거 좀 갑자기 이해가 안 되네. 이거 괜히 이거 이렇게 바꾸니까 더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다이렉트로 요걸로 가는 게 편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요 그냥 과정 없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그죠? 서브젝트 2 이게 1이 되는 게 이상한데요? 이게 그게 그 말이었나? 요거 없이 그냥 우리 요것만 생각을 합시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요. 원래 맥시마이즈 맥시마이즈 x 트랜스포즈 wx만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를 일종의 노멀라이즈 텀을 둬서 그쵸? 이때 xi는 0 또는 1로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그쵸? 마이너스 1 또는 1로 하면은 그거 내적하면은 항상 그냥 일정하게 나올 테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은 0 또는 1로 바꿔서 그쵸? 이래야 말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맥시마이즈 하되 요거를 미니마이즈를 하는 거죠. 일종의 그 외에 우리 런 식의 테크닉을 많이 쓰잖아요. 그 뭐 모델 파라미터에 대해서 어떤 레귤러라이즈를 주려고 그거 뭐 어떤 모델 파라미터의 놈 자체를 뭐 같이 그 오브젝티브 펑션 안에 넣는다거나 그쵸 뭐 원래 오브젝티브 펑션 안에 뭐 람다 해가지고 뭐 모델 파라미터에 대한 뭐 요런 거를 같이 넣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지금도 비슷하게 이제 물리적으로 같은 오브젝티브를 갖되 이제 그 모델에 대한 지금은 모델에 대한 컨스트레인트는 아니고 파티셔닝을 해야 되니까 1 또는 0을 줄 수 있는 어떤 컨스트레인트를 같이 추가를 해서 그거를 이제 옵티마이즈 하도록 문제를 바꾼 거죠. 그쵸. 요 서브젝트 투 1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은 요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 사실 보면은 요거 맥시마이즈 요거를 만약에 맥시마이즈 람다로 하면은 요거는 결국 이걸 만족하는 x 람다를 찾아라 이 말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문제는 w의 아이겐밸류를 구해서 최대값을 찾아라 이 말이죠. 이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겐벡터를 이용한 방법이 된다는 거였죠. 여기 예를 들면은 이제 요거는 원래 픽셀 로케이션이죠.
2D로. 그쵸. 그리고 점이 아마 40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40, 요게 40으로 나와서 이게 40 바이 40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픽셀, 그러니까 이게 디스크리트한 이미지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픽셀이 전부 연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맞나요? 픽셀 로케이션이 아니라 피처 자체네요. 2D 피처를 쓴 거네요. 그쵸. 로케이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2D 피처 값 자체를 그냥 그린 것 같아요. 40개의 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벌티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건 어떤 이미지가 있었겠죠. 뭔가 지금 40개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4바이 10이 됐든 뭔지 몰라요. 그냥 임의로 한번 써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이 40개의 각각의 그거를 이제 2D 피처로 바꿔서 뭐 피처 두 개를 뭘 선정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D 피처로 바꿨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만든 거죠. 뭐가 1번인지 모르겠는데 뭐 얘가 예를 들어 얘가 1번, 얘가 2번이 됐다 하면은 요 두 값을 가지고 이제 직접 그 xi-xj에 뭐 아까 나왔었죠. 뭐였지? 디스턴스 디스턴스의 제곱 요거 뭐 놈의 제곱 시그마 제곱한 다음에 요 익스포넨셜 취한 게 요거죠. 여기 2D 피처라는 거는 결국 이거 x1이랑 x2를 그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금 봐도 알겠지만 예를 들면은 그 피처 값이 가까운 애들끼리 아마 클러스터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요런 느낌으로 클러스터링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유사하고 뭐 이렇게 여기에서는 상이하게 되겠죠. 그게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죠.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대충 4개의 그룹이 보이죠. 그리고 지금 아주 예쁘게 이렇게 된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10개씩이라고 해보면은 1번부터 10번, 11번부터 20번, 뭐 21번부터 30번, 31번부터 40번 이 각각의 넘버링이 아마 각각에 들어가 있겠죠. 1번부터 10번이 뭐 여기면은 11번부터 20번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지금은 정렬이 잘 돼 있잖아요. 거지만 원래는 저게 퍼뮤테이션이 돼가지고 이렇게 딱 사각형 안에 다 안 몰려 있을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몰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이유가 그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돌려서 표현을 하면은 그러면은 라지스트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라지스트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이제 이해됐다. 이제 이해됐다. 이제 이해됐다. 이것도 아니네요. 그냥 어떤 컨티뉴스한 값이 되겠네요. 요거를 추가함으로써. 그러니까 리얼 밸류가 됐네요. 그쵸? 요거 말이 되네요, 그러면은. 요것도 빼야 되겠네. 요것도 빼야 되겠네. 그쵸? 리얼 밸류로 바꿨습니다. x를 리얼 밸류로 바꿔서 그러면은 x 트랜스포즈 x가 1위를 만족하게 되는 어떤 아이겐 벡터가 나온 거죠, 지금.
이거는 지금 아이겐벡터 자체를 그린 겁니다. 아이겐벡터 자체를 그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요거는 요거를 만족하는 아이겐 벡터가 x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아마 지금 같은 경우에는 40일 텐데, 그러면 이 40개 각각의 값을 플롯한 거네요. 그쵸? 여기 지금 레인지를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1번부터 30번까지는 아주 작은 값이 나왔고, 지금 여기 큰 값이 나온 이유는 여기가 유사한 값이라는 거죠. 그쵸? 여기 지금 31번부터 40번인 걸 보니까 아마도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원래 지금 바이너리로만 나눌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여기 위에 세 개랑 아래 한 개를 나눈 거죠. 를 나누는 아이겐 벡터가 나온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죠. 여기 그럼 결국 이 벡터 X 안에 지금 이 X가 나타내는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로케이션이 뭔지를 아이겐 벡터의 값을 보고 알 수 있겠죠. 뭐 여기에다가 이제 뭐 스레시온딩을 한다던가 하면은 결국 이제 클러스터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값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겠네요. 요러니까 좀 이해가 됐네. 요 얼터너티브까지 하고 잠깐 쉬고 올게요. 얼터너티브 언더스탠딩. 그러면은 근데 여기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아까 이퀴벌런트하게 이제 다르게 표현한 거를 이렇게 또 바꾼 거겠죠? 원래는 맥스 서브젝트 투 요거였는데 이때는 x가 뭐 어떤 값이 아니라 이때 x는 아마도 0하고 1 사이에 어떤 인터벌 안에 있는 리얼 밸류가 됐던 것 같아요. 0하고 1 사이, 꼭 1 사이여야 되나? 저 1보다 작아야 놈이 1이 나오겠죠? 포지티브여야 되나? 아이겐 벡터가? 요게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쵸, 그냥 리얼 밸류였던 것 같아요. 요거인 리얼 밸류였던 것 같아요. 요런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또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하려고 요 컨스트레인트를 추가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리트한 값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결과가 0 또는 1로 바로 나오겠죠. 그리고 요 맥시마이즈 하는 조건 자체에다가 분자 분모에다가 넣었으니까 이렇게 따로 컨스트레인트를 주는 경우랑은 다르겠죠. 다르지만 사실 같은 문제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그래프 티오리에서 나오는 건가요?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그래프의 웨이트를 W라는 매트릭스로 표현을 했고 거기에서 지금 A라는 부분이나 B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꼭 아까도 말했듯이 어디에 몰려 있을 수도 있지만 몰려 있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거를 X로 표현을 해놨죠. 뭐 예를 들어서 A에 속할 때 XI를 1로 해놓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01, 0001이면은
예를 들어서 01001이라고 하면은 그 5x5 매트릭스 중에서 뭐 두 번째랑 다섯 번째 행이랑 열만 선택을 하는 거겠죠. 여기 네 개의 값만 딱 선택을 하게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그래프 안에서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서브 그래프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요? 어쨌든 그래프의 일부인 A를 X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 그쵸? 그러면은 A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소시에이션은 그 A 파트 전체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A에 속하는 그래프 A에 속하는 벌티스끼리만 웨이트를 더한 거죠. 그거를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나 봐요. 그쵸?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요 같은 경우에는 결국 A에 속하는 벌티스의 수로 그냥 나오겠죠. 개수로 나오겠죠. 그쵸? 이게 1 또는 0인 값만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1에 해당하는 것만 나올 테니까 1이 몇 개인지가 결국 세지잖아요. 자동으로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요 원래 셋의 크기로 표현을 하잖아요. 요 절대값이 그 절대값이 아니라 어떤 셋 A의 크기를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아까 V 이렇게 쓰기도 했죠. 벌티스의 넘버 오브 벌티스를 쓰려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랑 똑같이 나왔던 의미의 어떤 오퍼레이터죠.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X 트랜스포즈 WX는 어소시에이션 A, A, A라는 거고,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X 트랜스포즈 A는 요 A의 크기로 나오니까, 결국 이거를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바뀐 경우는 X를 0 또는 1로만 표현을 했으니까 그럴 거고, 사실 이거 전체를 이제 A라는 그래프랑 B라는 그래프 두 개로 쪼갤 거니까 결국 요렇게 바뀝니다. 요렇게. 이거 전체를 맥시마이즈 하는 컨디션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앞에서 말했던 문제를 바꿔서 표현하면은 요게 돼요. 에버리지 어소시에이션. 그래프 컷을 하는 방법으로 어소시에이션의 에버리지 값을 가지고 그래프 컷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쵸. 우리 아직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한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버리지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쵸. 여기까지 하고, 저 혼자서 잠시만 쉬고 오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제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침에 와이프하고 같이 차를 타고 출근을 하거든요. 제가 운전을 하고. 그래서 와이프는 직장이 판교고, 저희 집은 용인이어서 용인에서 여기 학교 오는 길에 딱 지나가요. 그래서 판교에다가 내려주고 저는 이제 학교로 오는데, 요새 되게 많이 힘들었나 봐요. 이번 주에 되게 또 매주 그렇긴 한데, 한 목요일쯤 되면 사람이 멘탈이 완전 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던데, 요 화면 작게 보이나요? 오랜만에 스타벅스를 갔습니다. 저는 스타벅스의 광팬입니다. 거기 출근하는 길에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있어서 가가지고 커피를 하나 내려 먹고 기분을 내고 왔습니다. 원래는 아침에 출근하면은 저기 해화관에 있는 카페에서 요즘에 맨날 라떼 하나랑 라떼 하나랑 베이글 하나랑 가지고 오거든요. 사서. 근데 오늘은 오랜만에 스타벅스에서 왔네요. 저는 그 대학원 다닐 때 솔직히 대학원
뭐 석사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박사까지 하면은 진짜 같은 연구실에 몇 년을 다니잖아요. 그것도 맨날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자리, 맨날 똑같은 출퇴근길.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연구실에 있으면은 되게 생산성이 떨어질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하루는 카페에 나가서, 그때 이제 졸업이 점점 다가오는 시점에 카페에 나가서 노트북 들고 가가지고, 뭐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나 들고 가서 논문을 쓰니까 너무 잘 써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허세끼가 생겨서 그런가? 논문이 그날 너무 잘 써져서, 이제 저는 진짜 대학원 후반부에 나간 논문은 진짜 전부 다 스타벅스에서 썼어요. 진짜. 거의 모든 문장의 90%는 스타벅스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연구실에서는 뭐 데이터 가지고 돌려가지고 결과 뽑고 이러는 거는 연구실 컴퓨터로 하는데, 그래서 뭐 그림이나 뭐 데이터 다 뽑으면 결국 글을 써야 되잖아요. 네, 글쓰기, 사실 논문 쓰는 것도 은근히 글쓰기인 것 같아요. 글쓰기. 글쓰기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작가가 된 마음으로, 비록 그 작가지만 내가 쓰는 책이 막 소설이나 이런 건 아니고 되게 테크니컬한 어떤 글이겠지만, 그럼에도 글쓰기는 글쓰기여서 카페에 가가지고 맨날 그 포항에 진짜 자주 가는 스타벅스 있었거든요. 주차장 있는 스타벅스. 거기에다가 딱 차 대놓고 이제 창가 자리, 맨날 앉는 자리 있었거든요. 거기에 앉아서 진짜 해 떠 있을 때 논문 쓰고, 이제 또 하루에 맨날 글 쓸 수 있는 양도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몇 시간 이상은 도저히 이제 넘어가면은 뇌가 안 돌아가서 글쓰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날 이제 앵꼬 날 때까지 글 쓰고, 이제 다 쓰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또 연구실에서 또 할 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지도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진짜 논문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은 그때가 진짜 행복할 거라고. 왜냐하면은 나중에 너가 연구랑 관련된 데 가면은 너가 진짜 마음 놓고 네 연구에 대해서 논문 쓰는 거 말고는 할 일이 없잖아요. 대학원생 말년차니까. 그래서 너 연구한 거에 대해서 진짜 그렇게 맘 놓고 글쓸 궁리만 하는 시간이 나중에 되면은 진짜 없다고. 그러니까 대학원생 때가 힘들긴 한데, 뭐 결국 추억 보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때가 진짜 그래도 또 돌이켜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한 때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 좀 느끼고 있어요. 요새 진짜 막 내 연구하고 싶은데 내 연구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특히 첫 학기에 지금 강의 준비를 많이 못하고 개강을 하는 바람에 요새 강의 준비한다고 바쁜데, 이제 그 여기 오기 전에 마지막에 포닥 하면서 그래도 이제 여기 부임하면은 아마 한동안 연구 못할 거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마지막에 논문 쓰고 오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데이터도 엄청 많이 뽑고 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좀 코드 짜서 돌리고 논문 쓰면 되는데, 지금 데이터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못 하고 왔어요. 데이터 막 7월, 8월까지 해가지고 데이터 막 많이 뽑아가지고 들고 왔는데, 그거를 살펴볼 시간이 없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원래 대학원 때는 제가 매트랩만 썼거든요. 매트랩이랑 C를 주로 썼는데, 여기서 매트랩 라이센스가 없어가지고 파이썬으로 하려니까 그것도 아직 좀 적응이 안 되고 있고,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요새 제 연구를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렇게 썰을 풀었고요. 여기, 분명히 이거 방해금지 모드 했는데도 이게 알림이 뜨네요. 나의 자꾸 사생활 이런 게 노출되면 안 되는데. 네. 저는 좀 SNS 중에는 트위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트위터 완전 노답 SNS 아닌가요? 계정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니멈 컷이라는 거로 들어갈 거예요.
미니멈 컷. 아까 일단 첫 번째 봤던 거, 에버리지 어소시에이션을 봤죠. 아직 뭔지 모르겠는데, 에버리지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또 옵티멀리티를 계속 유지를 하는데, 이번에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옵티멀하게 그래프 컷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잘라내는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클러스터가 있고 여기 클러스터가 있을 때 이게 잘된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면은 여기 사이의 웨이트는 작은 웨이트겠죠. 그쵸? 클러스터 안에서는 웨이트가 커야 됐고 잘리는 부분의 웨이트는 작은 웨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컷, 컷의 코스트를 정의를 해서 그거를 미니마이즈 하면 되겠죠. 그런 어떤 또 그래프 컷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트 오브 컷을 뭘 주냐면 sum of weight to cut 엣지. 그러니까 잘리는 엣지의 웨이트 합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니멈 그래프 컷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미니멈 그래프 컷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자른다? 요 컷이라는 게 있나 봐요. 이거 아까 그래프에 대해서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게 나왔었죠. 그래프 전체 그래프에 있는 이제 전체 엣지들의 웨이트의 합이었죠. 그래서 뭐 어소시에이션 A, A 하면은 자기 거고 뭐 A, 나중에 뭐 딴 것도 나옵니다. 어쨌든. 근데 그거 말고 컷이라는 게 있나 봐요. 컷. 이거는 주로 서로 다른 두 그래프가 나와서 그러면 요게 두 그래프 사이에 모든 엣지가 되죠. 두 그래프 사이의 모든 엣지들의 웨이트의 합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컷이라고 정의하는 것 같아요. 컷. 글씨체를 좀 달리했죠. 어소시에이션도 그렇고, 컷도 그렇고, 어떤 그래프에 대한 오퍼레이터를 일종의 오퍼레이터니까 그거를 다 좀 다른 보통 오퍼레이터는 다른 글씨체로 쓰잖아요. 그거 다 해놨으니까 잘 유의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전체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G1이랑 G2라는 그래프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옵티멀한 컷 여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 클러스터 안에서 엣지들은 높은 값을 갖지만 여기 컷하는 부분 여기가 웨이트가 작죠. 또 여기가 또 엣지가 높죠. 아, 빨간색을 여기다가 쓸걸. 얘를 빨간색으로 씁시다. 여기가 하나가 돼. 그쵸. 요렇게 될 수가 있다. 그죠. 요 옵티멀리티를 이제 또 풀면은 저런 컷이 생길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미니멈 컷 알고리즘은 여기서부터 약간 좀 잘 모르는 부분도 좀 나오는데 또 프로블럼 위솔브드 아까 기억나요? 아까 맨 처음에 그 결국 에버리지 어소시에이션으로 귀결이 됐던 어떤 한 가지 그래프 컷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죠. 요게 앞서 본 앞서 봤던 방법이 이겁니다. 맨 처음에 그거였죠. 위드인 클러스터에서 비트윈 클러스터 요거를 빼는 식으로 정의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였잖아요.
그쵸. 위드인 클러스터는 맥시마이즈하고 비트인 클러스터의 웨이트 썸에 대해서는 미니마이즈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전체를 맥시마이즈 하는 걸로 했었는데 요거를 미니마이즈로 바꾸고 여기 이 전체 이 16번이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16번을 괄호 안에 넣어놓고 사실 그냥 마이너스를 붙여도 되는데 여기 앞에다가 전체 엣지의 썸이죠. 그거를 추가를 했어요. 이거랑 이퀴벌런트 하겠죠? 저는 약간 의문스러운 게 앞에 저거 전체 썸메이션 들어갔는데 근데 사실 웨이트 전체 썸메이션은 일종의 그냥 컨스턴트니까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인 그냥 넣는 거랑 안 넣는 거랑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동일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결국 그러면 전체 엣지 썸 요게 전체 엣지에 대한 썸메이션이죠.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C 플러스 1 클러스터에 대해서랑 C-1 클러스터에 대해서 한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해서 2를 곱해서 빼면은 결국 뭐가 나오냐면은 요것만 나오죠. 이것만 남죠. 그쵸. 두 번 뺐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저기 전부 다 전개해서 풀어보면은 요것만 남는다는 거죠. 이거 결국 이거 컷이잖아요. 이거 컷 G1, G2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G1, G2 지원을 하는 걸 안 썼으니까 요거잖아요. 그거 미니마이즈 하는 거랑 똑같아졌잖아. 그러니까 이거 미니멈 컷이랑 원래 했던 방법이랑 이퀴벌런트 하다는 말이죠. 라는 말을 하는데 뒤에 가면은 또 완전 같지 않다는 말을 또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저는 아직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또 이제 그 매트릭스 폼으로 바꿔서 이제 아이겐밸류로 푸는 방법을 봤잖아요. 여기서도 비슷한 일을 또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앞부분 전체 썸이었죠. 전체 썸을 요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어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하나 만드는데 각각의 엔트리는 뭐냐면은 각각의 로우에 그러니까 각 줄들을 각각을 더한 값을 다이아고널에다가 갖는 그쵸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아시잖아요. 다이아고널에다가 갖는 어떤 매트릭스 D를 만들면 요 전체 썸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나온대요. 맞나요? 왜 그렇게 나오지? X가 뭐길래? 아직 X가 뭔지 모르는 거 아니야? 어쨌든 따라가 봅시다 일단. 그리고 여기 뒷부분은 이렇게 X 트랜스포즈 WX로 바꿀 수가 있대요. 맞나요? X 트랜스포즈 WX로 나오나요, 여기가? 아마도 지금 XI를 1 또는 마이너스 1로 해놓은 것 같죠? 그쵸? 그렇다 보니까 X 트랜스포즈 DX, 요 부분이 전체 썸으로 나온 이유가, 그쵸? X 트랜스포즈 다이아고날 X니까 여기가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어서 요거 결국 곱해질 때 플러스 1로만 나오죠. 그러니까 전체 썸으로 바뀐 것 같네요. 자, 지금 XI의 조건은, 아이고, XI의 조건은 요겁니다. 그러면 요 X 트랜스포즈 WX 하면은 자동으로 여기, 그 뭐야, 일종의
요 부분. 컷 부분이 자동으로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두 부분이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그쵸. 그렇게 하니까 요걸로 바꿀 수 있고, 결국 요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대충 느낌 오죠? 여기다가 또 컨스트레인트 추가하겠죠? 그 뒷부분에 나오겠죠? 그 미니멈 컷 프로브럼. 미니멈 컷 프로브럼을 요렇게 정의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디스크리트 프로브럼을 컨티뉴어스 도메인으로 바꾼다는 게 요거였죠. 아까 말했듯이 원래 x가 마이너스 1 또는 1인 값만 가졌는데 요거를 리얼 밸류로 바꾼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컨티뉴어스 도메인으로 바꾼다는 뜻이 그겁니다. 네. 그러면서 컨스트레인트로 내적이 1인 걸 추가를 했었죠. 일종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줘야 되죠. 안 주면은 또 다 그냥 다 1만 선택하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마이너스 1만 선택을 하겠죠. 어쨌든 그러면은 또 등가로 요렇게 바꿀 수 있죠. 이거 분자로 넣어버려서 분모로 넣어버려서 요런 식으로 바꾸면 우리는 그러면 d-w에 대한 아이겐밸류 람다를 요거 중에 요거 되겠죠. 미니마이즈 람다가 되겠죠. 이번에는 요거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요 아이겐밸류 중에 미니멈 값을 갖고 오겠죠. 그쵸. 근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미니멈 아이겐 벡터를 가져와요. 네. 제일 스몰리스트를 안 쓰고 두 번째로 작은 걸 써요. 근데 그거는 그렇고, 그러면 아까 분명히 맨 처음 거의 솔루션은 뭘로 나왔냐면은 요거였고, 두 번째 거 요렇게 나왔네요. 이게 원래 거, 이게 2번 거. 그쵸. 미니멈 컷 프로블럼. 요거는 뭐 에버리지 어소시에이션이었죠. 이거는. 요거는 민 컷. 이렇게 나온 거를 기억하시고, 일단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요 두 번째로 작은 아이겐밸류를 선택하는 이유는, 제일 작은 아이겐밸류는 보통 아이솔레이션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 두 개가 있을 때 여기를 이렇게 딱 자르는 게 아니라, 제일 작은 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막 픽셀 하나만 떨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데서 제일 작은 아이겐밸류나 아이겐 벡터가 나온다고 해서 세컨드 미니멈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거였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그 얼터너티브 프리젠테이션에서 우리 원래 맨 처음에는 뭐 맥시마이즈 뭐 위드인 빼기 비트윈 여기서 출발을 했던 게 이제 에버리지 어소시에이션으로 유도를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얼터너티브를 보면서 이렇게 바뀌었었죠. 지금도 한번 봅시다. 이거 다시 디스크리트한 버전으로 바꿨는데 요 0 또는 1로 바꿉니다. 아까도 0 또는 1로 했었죠. 그러면은 요 x 트랜스포즈 dx를 보면은 요거는 AV의 어소시에이션이에요. 요 A랑 V를 어소시에이션을 하면은 뭐냐면 로우 방향으로 다 더한다는 거예요. 네. 요 A에 속하는 애를 로우 방향을 다 더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오니? 잠시만요. 이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쵸. 지금
지금 x는 마이너스 1 또는 1이 아니라 0 또는 1로 바꿨으니까 x 트랜스포즈 dx를 하게 되면은 여기 그러니까 a에 속하는 로우만 택해서 그거에 로우 썸을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랑 v의 어소시에이션으로 나가죠. 아시겠어요? 요게 D가 아니라 W면은 A랑 A의 어소시에이션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D,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이아고널의 엔트리들이 각각 전체 행렬에 대한 로우썸이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A의 행렬, A에 속하는 그 벌티스들의 로우 썸메이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되죠. J, V, 이렇게. V가 뭐에 약간 여기 그냥 벌티스구나. 전체구나. 이제 알았다. 전체. 이제 알았다. V가. 나는 무슨 뭐, 버티컬? 뭐지? 요, 여기를 버티스 전체 말하는 거였구나. 여러분. 제가 왜 스터디를 한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거 제가 그냥 자습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진짜 미안해요. 수업을 하면서 뉘우치고 있어요. W 들어갔을 때 어소시에이션 A랑 A의 어소시에이션 되는 거는 아까도 했었죠. 이 부분 되는 거. 그쵸? A에 속하는 I랑 J에 대해서 썸을 하는 거였죠. 그러면은 컷 AB는 요걸로 할까요? 요걸로 할까요? 컷 AB. 여기잖아요, 여기. 컷 AB. 이거 왜 컷 AB라고 쓸까요? 나는 어소시에이션 AB로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A랑 V의 어소시에이션이랑 A랑 A의 어소시에이션을 빼면 되죠. 그쵸? 그러면은 요거 지금 요거를 X가 0이랑 1 버전일 때는 요걸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0이랑 1 버전일 때랑 1이랑 0 버전일 때랑 두 개 다 하면은 결국 요거 두 개의 합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요 전체를 결국 바꾸면은 요 요거분의 이거랑 요거분의 이거로 나온다 이겁니다. 요 밑에 부분이 이걸로 바뀌는 건 아까 했었죠? 이게 결국 뭐냐면은 에버리지 컷이죠. 아까 처음에 봤던 거는 에버리지 어소시에이션이었죠. 그쵸. 여기 분자에 들어가는 게 컷이 아니라 어소시에이션이 들어갔죠. 그리고 그걸 맥시마이즈 하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컷을 미니마이즈 하는 미니마이즈 에버리지 컷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까는 맥시마이즈 에버리지 어소시에이션이었고 지금은 미니마이즈 에버리지 컷이 됐죠. 그쵸. 넘어갈게요. 여기에 다시 한번 그래프로 설명하는데 이거 다 나왔던 거죠. 여기 V, 이거 V 같은데 교과서에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요 빨간 부분은 요, 요 빨간 부분은 이렇게 되죠. 요 파란 부분이 요게 되죠. 그리고 A에서 출발하는 요것들의 합은 A, V가 되나요? 그쵸. A로부터 모든 벌티스까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컷이랑 두 개 더했을 때가 그게 되겠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노멀라이즈 컷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 잠깐 미리 보면은 요 두 개의 썸이 요거고 또 뭐 요렇게 두 개의 썸이 이거라는 거를 일단 아시면은 지금 노멀라이즈 컷 뭔지 모르겠지만 대충 예상할 수 있는 게
어소시에이션 분의 컷을 뭔가 미니멈 내지는 맥시멈 하겠죠. 컷이니까 아마 미니마이즈일 것 같은데 노멀라이즈 컷 메소드라는 게 나온다 했잖아요. 그게 뭔지 지금 약간 예상이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에버리지 어소시에이션 처음에 나왔던 방법은 요 에버리지 어소시에이션의 에버리지가 나왔었죠. 각각의 A일 때랑 B일 때 그 에버리지 컷 같은 경우에는 미니마이즈 했었죠. 각각의 컷을 A랑 B로 노멀라이즈를 했기 때문에 일종의 노멀라이즈라고 하면 안 되고 에버리지라고 해야겠죠. 하여튼 컷 A랑 B의 컷을 A랑 B의 크기로 나눴으니까 에버리지가 돼서 네. 그래서 원래 맨 처음에 출발은 요거랑 요거는 분명히 이퀴벌런트하다고 했었어요. 근데 요거랑 요거는 같지 않아집니다. 해가. 그쵸? 왜일까요? 제 생각에는 분모로 추가된 컨스트레인트가 모든 것을 바꿔놨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게 사실 얘기를 하면은 제가 강의 자료를, 다른 수업의 강의 자료를 봤는데 그 수업을 듣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 강의 자료에 이렇게 Y라고 나와 있고 답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요 분자가 추가된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옵티미제이션, 그러니까 여기 위에 거랑 같은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기는 지금 컨스트레인트가 없었잖아요. 여기 컨스트레인트가 추가가 되면서 그리고 그 컨스트레인트를 분모에 넣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옵티미제이션이 아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 미니멈 컷의 단점은 이거예요. 이런 걸 좋아한대요. 선호해요. 이렇게 지금 아까랑 웨이트가 달라졌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그래프 두 개가 있으면은 좀 여기가 비교적 약한 고리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를 잘랐으면 좋겠는데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기 아이솔레이션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작죠. 네. 그래서 어피니티 매트릭스가 있을 때 요 옵티말 컷이 여기서 미니멈 컷의 옵티말은 여기 나오고 우리가 원하는 컷과는 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이제 노멀라이즈드 컷이 되겠죠. 여기서 한번 또 저 혼자 쉬고 오겠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여유 부릴 게 아닌 게 1시부터 과제 미팅 있잖아요. 빨리 해야지. 아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멀라이즈드 컷을 빠르게 보고 끝낼 건데 좀 앞에랑은 다르게 앞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룰 수 있었어요. 구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쵸? 미니멈 컷 구현할 수 있겠죠. 바이너리로 나누는 거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노멀라이즈드 컷은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워지는데 뭐 그냥 보면은 그래 그럴 것 같아 라고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정도고 그게 또 알려진 문제더라고요. 제네럴라이즈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꼴로 되는데 요게 이제 해를 직접 구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근사적인 방법으로 해를 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너럴라이즈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으로 바꾸는 것까지는 그냥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제너럴라이즈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으로 바뀐 다음에는 우리가 풀 일도 아니에요. 그
Generalized Eigenvalue Problem이라는 거의 솔루션을 구하는 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해다가 쓰면 되는 것 같고, 아마 노멀라이즈드 컷의 구현 자체도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를 잘 정리를 해서 요꼴로 바꾸고, 이걸 통해 해를 구하는 게 이제 만약에 직접 구현할 때는 그렇게 할 것 같고, 근데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 본 논문이 되게 뭐 많은 자료들이 또 시프트도 마찬가지인데 노멀라이즈드 컷도 그렇더라고요. 많은 그 설명하는 자료들이 거의 논문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놓은 거더라고요. 논문을 워낙에 다 잘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다 잘 되는 것 같고 대부분 다 그 설명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제도 막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노멀라이즈드 컷은 결국 미니멈 컷의 단점을 극복하려고 나왔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었죠. 작고 고립된 컴포넌트만 좋아하더라. 그래서 노멀라이즈드 컷은 뭘 넣냐면은 어 여기 일단 읽어볼까요? 컷을 노멀라이즈를 해요. 요걸로. 요 어소시에이션 지원 G 하면은 뭔지 아시겠죠 이제. 여기서는 왜 또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V죠 V. 그러니까 아까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컷 AB. 좀 노테이션이 좀 달라져서 죄송합니다. 아까 그 표에서도 나왔었잖아요. 요거죠. V가 결국 전체 그래프였으니까 여기서는 G로 쓴 거죠. 그러니까 각각 컷을 각각의 그러니까 전체 그래프랑 각각을 어소시에이션 한 걸로 노멀라이즈를 해서 N컷이라는 걸 정리를 해요. 노멀라이즈 컷을 줄임말이겠죠. 그쵸. 이거 아까 정의했었죠. 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나왔었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결론적으로 좀 얻어내는 게 뭐냐면은 각 세그먼트의 크기가 비슷하게 나오게 된대요. 근데 뭐 뒤에 또 장단점에서 나오지만 장점으로는 그래서 미니멈 컷이랑은 다르게 이제 작은 세그먼트가 아니라 이제 좀 비슷한 크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 비슷한 크기를 만들려는 성향이 또 너무 강해서 그게 또 약간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져요.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요 D, 왜 또 이거를 이렇게 썼을까? 아까는 D, 스몰 d인가 이렇게 쓰지 않았나? 그쵸. 이거 로썸 여기 다이어고날로 만든 겁니다. 아까 나왔었죠. D 매트릭스. W도 원래 있었고. 이제 X 대신에 Y를 가지고 오는데 원래 X는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Y는 다른 값을 들고 와요. 다른 값을 들고 오는데 요겁니다. 요거 사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요거죠. 그쵸. xi가 0보다 큰 경우는 그러니까 a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래프에 속하는 것의 전체의 로우썸. 기억나시죠? 요거죠. 요거죠. 그리고 요거는 아유 왜 이래.
요게 되죠. 그쵸. D에 속하는 거에 로우의 썸이죠. 그쵸. 그 B 그래프만 더하는 게 아니라 로우 전체 그래프까지 다 더하는 거.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0이 나오죠. 왜냐면은 요걸 마이너스 B로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1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그러니까 1인 애들의, 그러니까 요걸로 나올 거고, 원래 마이너스 B 곱하기 어소시에이션 B, V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 B 값이 요 부분에 요거가 되니까 서로 캔슬레이션이 돼서 0으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B를 요 값으로 설정하는 거의 효과가 아직 와닿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퀄 사이즈 세그먼트를 주는 효과가 있나 봐요. 야, 좀 와닿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플러스 1 마이너스 B로 설정한 효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앵컷이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가 됐었는데, 이제 Y를 통하면은 매트릭스랑 벡터 폼으로 바꿀 수 있나 봐요. 우리 좀 익숙하죠? 여기 분자는 요거고, 분모는 여기 분모에 D도 들어가요. 이게 Y 트랜스포즈 Y가 아닙니다. 요, 네. 요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는 원래 X 트랜스포즈 X에 뭐 X 트랜스포즈 D-WX 아니면은 뭐 X 트랜스포즈 X에 X 트랜스포즈 WX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람다가 됐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요 매트릭스나 요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를 바로 구하면 됐는데, 여기는 문제가 뭐냐면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꼴이긴 한데 행렬이 다르게 곱해져 있어요. 그쵸? 이거 요것도 람다로 치환을 하는 일을 하면은 요렇게 바뀔 텐데, 요 미니멈 요거니까요. 요렇게 바뀔 텐데. 그러니까 노멀라이즈 컷을 미니마이즈 하는 거는 결국 요런 꼴로 바뀌는데, 람다가 뭐의 아이겐 밸류냐면 좀 애매해요. 요런 모양이에요. 여기에 행렬이 원래 여기에 행렬이 없는데 두 개가 서로 다르죠.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네럴라이즈드 아이겐 밸류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까지는 이해됩니다. 여기서부터 아, 그런가 봐 입니다. 저도 이제 여기서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약간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의 이제 고급 리니어 알제브라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 유도가 되는 거는 이제 컴퓨터 비전의 물리적인 의미를 담은 어떤 과정이었다면, 그러면은 결국 이런 꼴로 만들었다는 게 제너럴라이즈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라는 되게 많이 알려진 유명한 문제이고, 그거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조금 가는 거지, 이제 여기랑은 컴퓨터 비전 자체랑은 관련이 없고 그냥 이제 선형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어떻게 하냐면은 뭐 Z라는 G를 정의를 해서, G를 만약에 요렇게 치환을 하면은 요 G에 대해서는 이제 아이겐밸류 꼴로 바꿀 수가 있나 봐요. 그쵸? 이 2분의 1승이라는 거, 요런 거 리니어 알제브라 들어가야 나오잖아요. 그쵸? 뭐 매트릭스 익스포넨셜이라느니 뭐 2분의 1승 이런 거, 네, 거기 가야 나옵니다. 리니어 알제브라 가야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는 받아들입시다. 그럼 결국 옵티멀 솔루션이 바뀝니다. 이제 Z라는 걸 도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하고, 그쵸, 여기 나오죠. Generalized Eigenvector라는 말이 나와요. 네. 여기서도 제일 작은 애가 아니라 세컨드 스몰리스트 아이겐밸류를 선택을 하게 되고, 뭐 요 행렬, 바꾼 꼴에 대해서 이 행렬이 뭐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이고,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요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제로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부터는 저도 이제 슬슬 약해지고 있죠. 어쨌든 해를 여기서 나오나요? 어디 갔니? 그쵸? MP, 왜 MP 완전 문제라고 하잖아요. 못 구해요. 알려져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때 어떤 해의 존재 여부를 증명을 하고, 그죠? 그게 먼저죠.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증명을 해야 되고, 보통 어려운 문제는. 그리고 존재하는 경우에는 걔가 뭔지를 이제 막 알아내잖아요. 근데 이 NP 컴플리트 문제에 대해서는 해가 존재하는지 이그지스턴스도 증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근사하는 방법밖에는 없대요. 아마 그리고 그러면은 이 노멀라이즈드 컷 논문 자체에서도 이거를 근사하는 방법으로 풀었겠죠? 어떤 방법을 썼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쵸. 뭐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결국 뭐 우리 뭐 y라는 거를 뭐 정의하는 방법을 배웠죠. 그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b를 통해서 뭐 바꾸는 거 또 있었고, 뭐 바이너리 심플 스레시홀딩, 아까 뭐 아이겐벡터 구해서 스레시홀딩 하는 것도 있고, 솔루션 구해도 옵티멀하지 않죠. 왜냐하면 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알려져 있어서 어프록시메이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라이브러리도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파이썬 한번, 파이썬 하려면 화면 공유 따로 해야 되는구나. 어쨌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노멀라이즈드 컷 알고리즘 요약을 하면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를 그래프로 바꾸는 거. 이거 맨 처음, 오늘 수업 맨 처음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웨이트를 구하고 D랑 W로 만들죠. 이거 로우 썸이었고, 이거는 그냥 어피니티 매트릭스죠. 요거 구하는 거는 뭐 앞에 미니멈 컷에서도 똑같이 하는 방법이었고, 이제 y라는 거를 정의를 하죠. 요거 yi가 플러스 1 마이너스 b로 정의가 돼서 요런 문제로 바뀌죠. 그래서 세컨드 스몰리스트 아이겐 밸류를 이제 제네럴라이즈드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으로 해서 풀고, 이제 아이겐 벡터 구해지면은 그거의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뭐 스레시홀딩 같은 거를 취하면, 그쵸, 우리 아까 봤었죠. 실제로 아이겐 벡터 구했을 때 이제 작은 값들이 몰려 있고 큰 값들에 대해서 선택을 하면은 그게 하나의 클러스터가 된다는 거. 네. 그래서 뭐 기본 뭐 노멀라이즈드 컷도 그렇고 뭐 아까 나왔던 미니멈 컷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바이너리고, 그거를 이제 뭐 일반적인 경우로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뭐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논문에 나온 그림인데,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저길로 넘어갑시다. 여기 있는 화면 공유를 종료할게요. 여기로 넘어옵시다. 여기로 넘어와서 요거를 직접 볼까요? 요거가 좋겠네요. 보이세요? 여기 주어진 이 어피니티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제 노멀라이즈드 컷, 여기 노멀라이즈드 컷, 에버리지 컷, 에버리지 컷 이거 미니멈 컷이겠죠? 그리고 에버리지 어소시에이션 요 세 가지 방법을 우리 봤잖아요. 요 각각의 아이겐, 아마도 요게 아이겐 벡터가 된 것 같아요. 아이겐 벡터가 요렇게 나와서
아마 요 맨 처음 거, 첫 번째 아이겐벡터. 첫 번째 아이겐벡터가 제 생각에 아이솔레이션이 아니라 컨스턴트가 나오네요. 첫 번째 아이겐벡터, 그쵸. 컨스턴트가 나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작은 아이겐밸류에 대한 아이겐벡터는 컨스턴트, 그 좀 일정한 값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쵸. 여기 C랑 D가 first and second 아이겐벡터 말하는 거네요. 그쵸. 첫 번째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요겁니다, 여러분. 이거 수정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겐벡터에 대해서 요 노멀라이즈드 컷은 잘 나온 것 같은데 요 에버리지 컷 이거 이상하죠. 에버리지 어소시에이션 좀 잘했네요. 잘했는데 얘가 훨씬 여기가 또렷하게 잘 나뉘었죠. 뭐 그런 거를 주장을 하려는 데이터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네, 요 그림이 그 그림입니다. 근데 요것만 보는 것보다는 다른 그림이랑 같이 보는 게 훨씬 의미가 있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들어간 그림인데 알고 봤더니 논문에 나온 그림이더라 하는 겁니다. 나는 이거 교과서 만들면서 얘네들이 따로 구했을 줄 알았어요. 사실 저는 그걸 좋아하잖아요. 그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뭐야, 그 뭐야, 그 교과서에 나온 그림을 다시 한번 똑같이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안타깝게도 여기 이거를 표시했죠. 출처를 표시를 하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런 그림이 있어요. 요거 되게 세그멘테이션 하기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뭐죠? 아이겐 벡터인가요? 이거 제 생각에 아이겐 벡터가 뭐 이제 첫 번째 아이겐 벡터 소팅이 된 거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아이겐 벡터가 나왔고 그때 아이겐 밸류를 y축에다가 그린 것 같아요. 여기 제일 작은 아이겐 벡터는 날린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들에 대한 아이겐 벡터를 각각을 그린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B가 두 번째 아이겐 벡터를 다시 이미지에다 그린 거. 이게 세 번째 아이겐 벡터, 네 번째, 다섯 번째. 물론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약해지긴 하는데 각각의 아이겐 벡터들에 대해서 이제 그림의 어떤 세그먼트들이 잘 드러나고 있죠. 그쵸? 뭐 딱 사람 형상이 나뉘어지고 여기 누워있는 사람도 짜글짜글하게 약간 보이고 여기 백그라운드에 있는 어떤 로고나 그 백그라운드도 두 단계로도 살짝 나뉘는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원래는 바이 파티셔닝만 되긴 하는데 다른 아이겐 벡터들까지 다 봐도 그림 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클러스터링, 세그멘테이션이 된 어떤 결과를 보여준다는 어떤 우월함을 보여주는 자료죠. 그래서 결국 그러면 각각의 아이겐 벡터들에 대해서 스레시 홀딩을 취한 거겠죠. 그래서 그 세그먼트에 속하는 부분들만 뽑아낸 것 같은데 대단하죠. 대단하죠.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그림인데 요 딱 사람이랑 배경이랑 이런 것만 딱딱딱 잘 나오는 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가공된 인풋에 대한 결과들을 보여주겠죠. 요렇게 짜글짜글하면서도 경계가 요렇게 있는데 딱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딱 두 개로 탁 나눠버리죠. 요렇게 스무스하게 세 개로 나뉘어진 것도 우리가 딱 예상하는 대로 팍팍팍 나눠준다.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미니멈 컷의 결과를 보여주진 않았는데 미니멈 컷을 하면은 뭔가 좀 아이솔레이션이 생기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걸 넣었겠죠?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사람이랑 책장인데 이 책장 같은 경우에 되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좀 세그멘테이션 하기가? 근데 그것도 나름 백그라운드로 잘 뽑아내고 사람도 얼굴이랑 요걸로 이게 되게 그렇죠. 우리가 딱 뭔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결과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 요거 다 여기 원래 오리지널 논문에 들어가 있는 예제들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그쵸 여기 다 나오죠. 여기 심지어 이거 일기예보 그림인 것 같은데 태풍을 세그멘테이션을 해요.
이거 사실 다른 구름이랑 태풍이랑 그거를 구분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로케이션을 넣어서 그런 건지 하여튼 요 구름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심지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자랑을 잘하죠. 자기 알고리즘이 뛰어날 수 있는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쵸. 뭐 그런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뭐, 노멀라이즈드 컷 일반적인 장단점, 뭐, 이거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요. 뭐, 여러 가지 피처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제네럴한 그래프 컷 메소드죠. 근데 이거보다 장점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너무 직관적으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단점으로는 뭐 스토리지나 요 좀 하여튼 그 자원을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스토리지를 많이 요구한다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제네럴라이즈드 프로그램을 풀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모르겠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타임 컴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기반으로 한 방법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이 스토리지도 그렇고 타임 컴플렉시티도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프의 규모가 너무 커지죠. 아무리 작은 사이즈의 이미지여도 막 몇백 개는 기본이고 몇천 개, 그러니까 몇천 바이 몇천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몇천이 뭐야? 진짜 막 하이 레졸루션이면은 엄청 많아질 텐데 일단 매트릭스 다루는 어피니티 매트릭스의 크기 자체가 너무 커져 버리죠. 그러니까 스토리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왜냐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n 컨비네이션 2를 다 해야 되니까요. 타임 컴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를 봐야 돼요. 근데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를 계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원을 상당히 잡아먹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행렬도 사이즈가 어지간히 커야 되잖아요. 심지어 노멀라이즈 컷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이겐밸류도 아니고 뭐 제너럴라이즈드 아이겐밸류면은 그냥 원래 아이겐밸류 구하는 것보다 더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 기본적으로 연산을 많이 요구하는 방법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노멀라이즈드 컷 같은 경우에는 그 성능이 워낙 뛰어나니까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노멀라이즈드 컷의 단점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퀄 세그멘트, 그 세그먼트 사이즈를 좀 동일하게 하려는데 약간의 강박까지 생기나 봐요. 그래서 너무 바이어스가 있다. 그런 것도 있고, 뭐 클러스터의 숫자를 결정해야 되는 거는 뭐 그래프 기반으로 하는 거나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거나 다 가지고 있는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교과서도 봤지만 그 제가 있었던 포스텍에 있는 한보영 교수님 수업의 자료를 많이 썼고요. 많이 쓴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 자료입니다. 제가 다시 표현을 했을 뿐이지 거의 요 자료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노멀라이즈드 컷의 본부인데 요것도 팜이 나왔죠. 그 IEEE의 T팜이 아니면 팜이라 그러죠. 패턴 어널리시스 앤 머신 인텔리전스라는 저널에 나왔고요. 사이테이션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네요. 다음 시간은 시험 시간이 될 거고, 처음으로 대면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는 날입니다. 네, 우리 시험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